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이거 가져오셨어요. 어, 오보가 진짜 정말 어제 넘쳐났죠. 오보도 넘쳐났고요. 네. 저는 한동안 찌라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미디어오늘 국장할 때 찌라시가 너무 많이 와서 음,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예, 각 기업체들마다 다 찌라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 네, 뭐 경찰, 뭐 국정원 뭐 이런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네, 기사체는 아니고 정보 보고 형식의 찌라시들인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나 공무원들 단톡방을 통해서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그냥 핵폭탄이 터지듯이 쫙쫙 뻗어나가는 네. 그런 찌라시들이 있죠. 문제는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네. 기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음.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제도 네. 계속 경찰이 이게 마음을 많은 분들이 졸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박원순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경찰의 수색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계속 핸드폰에 음. 까톡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 음. 그런데 기사가 포털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한겨레 저기 미디어오늘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심지어 밤에도 뭐 아마 이상호 선배도 받았을 겁니다. 네. 세브란스로 뭐 후송 중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찌라시들. 저는 이게 어제 초저녁부터 계속 이제 시신 발견설이 네. 각종 찌라시 단톡방을 통해서 유포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흔들리죠. 네. 예, 팩트 파인딩을 직업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깃한 장치들을 항상 답니다. 무슨 뭐 서울청 무슨 뭐 네. 여청 맞아요. 담당자가 네. 뭐 이런 브리핑에서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상당히 믿을 만한 팩트와 팩트 사이에 유사 팩트가 껴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데 투데이 코리아, 충청 리뷰, 월간 조선이 제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월간 조선 기자 뭐 이것도 뭐 돌고 그러던데 여하튼 시신 발견 보도가 속보로 초저녁에 벌써 떠버렸었죠. 네. 그리고 기자협회 자살보도 준칙 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발 어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취재 경쟁, 단독 경쟁, 속보 경쟁 하지 말라고. 속보 경제까지는 그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유의하자. 근데 저는 소설 경쟁은 정말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소설 경쟁이 어제 사실 좀 그게 다랬죠. 아우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초저녁에 계속 그런 얘기가 사실은 떠돌아다녔거든요. 이미 성균관대 후문 쪽에서 시장님이 발견됐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서울대 병원 쪽이랑 그 와룡공원 쪽을 계속 다녔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그 거점 병원이니까 네. 일단 뭐 신병과 상관없이 발견이 되면 일단 이쪽으로 이동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네. 그런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경찰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수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오보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시 30분 네. 이전쯤인데 갑자기 엠바고가 곧 풀린다.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찌라시로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신은 사망이 아직 확인 안 됐을 당시니까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엠바고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유포가 막 되고 뭐 엠바고 내용이 뭐냐. 사실 항상 이렇게 속보 경쟁의 비하인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게 기사로 실제로 터져 나와 버린 거죠. 네. 이거는 정말 경솔하고 언론으로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보도들인데 여기 보면은 네네. 다 뭐 경찰에 따르면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기사는 경찰에 따르면 누구한테 확인을 했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론도 못 믿고 네. 경찰도 못 믿는 그런 정말 카오스 같은 상황이 어제 지속이 됐는데 한국 언론의 수준을 정말 역력하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언론을 음. 주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 언론계 종사자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내가 언론을 많이 비판하지만 네. 그래도 나만큼 한국 언론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얘기하면 잘 안 믿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저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다 기레기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 전 기레기라고 잘 비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혐오를 오히려 조장을 해서 언론 개혁이 오히려 방해가 안 된다. 저 어떤 맥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지 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레기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씁니다. 네.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뉴스 수용자나 대중들로 하여금 기레기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네. 그분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거기에 무슨 엄청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비판하기 전에 최소한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평상시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도구는 이런 좀 혼란스럽거나 네. 이런 카오스적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매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 언론들 그쵸. 때문에. 진짜 뭐 많은 보도들이 있었어요. 6시 55분에 속보로 사망했다. 로통뉴스 뭐 이런 뉴스 에듀, 서울일보, 서울신문 말고 또 일보라는 신문도 있네요. 네. 그런가 하면은 펜앤드마이크,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좋아하는 태극기 모독부대의 조선일보죠.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도 사망 오보를 냈고, 뭐 브레이크 뉴스 마찬가지고 청년 의사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이 많았어요. 맞아요. 여기 뭐 DOA라고 해서 요거는 또 의료진들이 쓰는 네. 말이잖아요. 네. Death on arrival, 도착 당시 이미 사망했다. 이런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또 솔깃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 보도 보고 다른 쪽 공원 쪽에 있다가 바로 또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네. 저도 속았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이 대단히 오보로서 치명적인 보도들인데 많았어요. 뉴스룸인가 하는 드라마 보면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언론이 조심스러워야 하는가 네.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유혹에 휩싸여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고민들 안 하는 거야. 월간조선 같은데 그냥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상대 진영이라고 간주하고 망해라! 어떤 파괴의 본능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제. 제일 먼저 썼거든요. 거기에 천박한 그 자본주의 속성, 클릭을 유도를 했겠죠 또. 그죠. 경향신문. 이제 헤드라인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신문을 보고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 오늘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네. 인터넷에 떠 있고 포털에 전송한 기사 제목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지금 다른 걸 잡았는데 조선일보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이건가요? 조중동도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일면 편집자라면 네.
제 입에서 조선일보를 칭찬 아니라 비판을 참 안 하기도 좀 쉽진 않지만 오늘 일면 제목은 저는 조선일보처럼 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면 담당자였다면. 단순하게 스트레이트로 실종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동아일보인가요? 오히려 조중동이 경향 한겨레보다 덜 소설적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신문은 네네. 조중동이 굉장히 네네. 드라이하고 컴팩트하게 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는 꼬투리 잡힐까봐 더 조심했겠죠. 근데 경향 한겨레는 우리는 독립 진보 민주 언론이야라고 하는 독선주의 때문에 더 한 발 더 나가는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 나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됐다라고 하는 사건과 서울시장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팩트 사이의 인과성을 부여한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것 때문에 도피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읽히도록 의도한 겁니다. 지금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기사도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이렇게 했지만 여기 아래 보면 참모들과 대책회의했다. 이런 인과성을 부제를 통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조중동도 하지 않는 짓들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언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고소장을 접수한 건 팩트지 않습니까? 네네. 그 팩트를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여러 기사 중에 저 팩트를 저는 그 연관 기사라든가 이런 걸로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아직 그 고소장 접수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다라면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팩트로 보도는 할 수 있는데 제목을 경향과 한겨레처럼 일면에 저렇게 저 제목을 저렇게 달아버리면 저는 굉장히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거는 동의 부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으로서 정도를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이런 일을 겪거나 일가 친척이 이런 일을 겪어도 이런 식으로 인과성을 부여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아마도 한겨레나 경향 쪽은 이제 서울시 쪽에 나름대로 취재망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자신 있게 썼나 모르겠는데 자 이런 한겨레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한겨레 댓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오땡땡땡님인데 정말 이 기사가 맞나 모르겠다. 이제 기자 이름들이 있고 지금 인과관계를 정립시키려면 네. 지금 고소가 이루어진 게 7월 8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7월 9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SBS에서 보도하고 경찰에서 시점은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7월 8일 날 고소장이 들어갔어. 그리고 7월 9일은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야. 맞아요. 아침은.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7월 8일 날 지금 뭐 서울시에서 그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을 근거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이거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고소인이 고소장 내용을 다 보여줬다는 것인데 이거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직 경찰은 그나마 나온 보도에 따라서도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조차 하지 않고 지금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경찰은 입장을 밝혔죠. 네네. 그 일부 언론에 네. 박원순 시장 쪽에 통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었다. 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른 쪽으로 사인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정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발 전에 완전한 증거 자료를 박원순 시장 쪽에 갖다 줬어야만 회의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상황, 향후 자기가 법정 다툼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증거 자료를 보여줬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거론이 돼 있어요, 댓글에서. 그래서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를 시에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텐데, 이렇게 아무런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결과까지 도출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써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한겨레에 대해 실망이다. 이런 법조계 쪽에 계신 독자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제 중앙일보는 한겨레 톤을 좀 종이 신문에서는 굉장히 일면 제목을 드라이하게 뽑았는데 네. 포털 전송하거나 온라인에서는 제목을 저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톤으로 하다가 네. 인터넷에서는 역시 경향 한겨레 마찬가지로 도덕성 문제로 이어가고 있군요. 한국일보는 어땠나요? 저렇게 뽑았습니다. 실종 7시간 만에 싸늘하게 돌아온 박원순 시장. 뭐 드라이하네요. 네. 그죠? 저런 제목이 맞는 것 같고, 조선일보, 저희가 폐간을 기원하는 매체이긴 하지만 실종 13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했다. 월간조선보단 낫네요. 네. 네. 서울신문도 네. 드라이하게 뽑았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 요건 팩트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과 네. 관련된 저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기사는 당연히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기사들을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저 부분을 저는 팩트이기 때문에 네. 고소장 접수한 거는 그건 사실이죠. 예, 그 여러 기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이 없는데 경향 한겨레가 제목에서 오늘 일면이라든가 이런 제목에서 마치 연관성이 있는 것을 단정하는 듯하게 제목을 저렇게 간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자 명예훼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조심을, 그래서 오늘 방송이 이건 언론은 보도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게 사실 확인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그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의 어떤 그런, 그분도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이 상황까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언론들이 좀 여러 가지 배려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너무 지금 요거는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차 피해가 그럼요.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 사실 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아주 먼 시작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체적으로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 진실을 확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법원밖에 없어요. 네. 우리 언론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법적으로 진실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도 한참 걸리는 문제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법원에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기 위한 초도의 단계에서 사실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고소장 내용 일부 가지고 이걸 사실로 그냥 확정해 버린다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을 지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겨레 경향에서는 그들의 헤드라인에서 부여된 인과성 때문에
그냥 그 의혹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자, 요것도 가져오셨네요.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고 진짜 화가 났거든요.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원래 그 제목을 네. 가져온 게 있습니다. 밑에다가. 음, 원래 제목은요. 네. 박원순 사망 소식에 허탈 vs 법의 심판받아야 갈라진 여론. 와, 미쳤다. 저 갈라진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면요. 네. 이 기사 머니투데이 아까 그 기사를 보시면 네. 어제 이상호 선배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밑에 내려가면은요. 이 갈라진 여론이라고 하는 게 어제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보면은 유튜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유튜버들 얘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한 시민이라고 한 이 두 사람 정도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갈라진 여론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진 여론이라고 했다가 아마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댓글도 험악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아침에 방송 마치고 오니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 기사가 이렇게 제목이. 완전히 이 간극이 너무 큰데 사망 소식에 허탈하다. 허탈에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 이런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을 뽑았던 언론이 제 직감에 저 바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을 타이핑을 했다니까 저걸. 캡처해 놓지. 캡처는 아니지만 그 저장 메시지 있잖아요. 텔레그램에 처음에 거기다가 기사를 하게 되면은요 원 제목이 남아요. 거기 있어요. 남지. 네. 거기 있어요. 거기. 근데 이거는 너무 또 운정적이다. 희망 갖고 수색했는 제목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완전 분열, 네. 자기 분열적인 제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저 반대쪽으로 기사를 제목을 뽑는다는 것은 그냥 계속 그 여론 간 보는 거죠. 네. 개 돼지로 보는 거야 시민들. 이렇게 했으니까 아 그래 깨끗거리네 이렇게 바꿔줄게 라고 하는 건데 아 정말 머니투데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너무 참 저 제목을 첫 제목을 보고 아니 뭐 이런 제목을 다나? 저는 어제 뉴스원의 요 기사 네. 죄 있어도 살아서 받아야지 요 기사 제목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캡처를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 얘들은 아직도 안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죄가 있는 거야 이미. 자기들 헤드라인에서 죄를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살아서 받아야지 라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주검 앞에서. 야,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어제 그 응급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절반은 태극기 쪽 유튜버들 그렇게 태극기 많았다면서요. 모독부대 쪽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런 사실은 뭐 저는 1인 미디어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제 스스로도 1인 미디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마치 여론을 선도하는 대단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팩트 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네. 그조차도 제가 뭐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반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뉴스원의 이 황덕현 기자 기사 보면 과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태극기 모독부대 쪽 유튜버들은 좀 말 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어제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카메라만 비추고 핸드폰만 비추고 있었는데 죄 있어도 살아서 받아야지라고 죄를 이미 확정적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아주 모멸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실제로라도?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 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어. 이 기자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이거는 원문은 그나마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만약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이란 말조차도 빼버렸어. 만약에 죄 있어도라는 말인데 그냥 죄 있어도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달라지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다르죠. 전혀 배려를 안 한 거죠. 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현장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다양한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목까지 뽑는 짓은 잘 안 하거든. 네. 이렇게 더구나 조심스럽게 말한 얘기에 수식을 떼버리고 정말 기자 편의주의적인 소설적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가짜 뉴스들 뭐 월간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실시간으로 캡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 위주로 이렇게 계속 오보가 났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보도 태도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역시 문제 있는 매체들이 주로 이렇게 오보에도 또 빠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